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던 Q&A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사실 질문을 받은 지 좀 됐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일도 많고 결혼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찍을 시간이 없어서 늦게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제일 질문이 많았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해왔어요. 노트북을 살짝 보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질문에 관련된 거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피부 관리법에 대한 거, 그리고 몸매 관리에 대한 거가 제일 많았는데, 피부 관리법은 일단 저는 음식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얼마 전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도 저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는 걸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면서 먹긴 했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습도 유지, 물 마시기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서 피부가 땡기거나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화장품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시술 같은 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레이저가 어떤 사람한테는 잘 받기도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예민하고 피부가 얇은 편이라서 레이저를 많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딱히 피부과 시술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보습 관리 잘하고 선크림 잘 바르고 어느 정도는 피부는 체질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관리하고 팩을 해도 타고나게 원래 피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관리해주는 거 플러스 체질이 중요하다. 몸매도 어느 정도 체질이 중요한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살이 더 찌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음식을 생각하면 그 음식이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먹고 싶은 걸 먹고 좀 양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조금 노력하는 거, 그리고 산책 같은 거? 움직이는 걸 좀 많이 하면 어느 정도 기초대사량이 있어서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해요. 운동을 안 하는 대신에 평소에 뭐 밖에 나가는 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집안일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칼로리 태우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도 좀 덜 찌는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식품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막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고 이러면 효과가 없고 약간 도움을 주는 정도, 뭐 혈당 관리해 주는 거라든지 가르시냐? 이 정도는 약간 도움을 받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공복 시간, 뭐 하루 몇 끼 먹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계산적으로 하진 않고 그냥 배고플 때 조금씩 먹어주면서 음식 생각이 오히려 안 들게끔 해주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고, 바쁜 날은 한 끼 먹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두 끼를 먹고 간식은 잘 안 먹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 제대로 먹기 때문에 간식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간식이 여러분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음식 먹고 그리고 디저트를 좀 적게 먹는 게 훨씬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운동은 자주 안 합니다. 그냥 새해 삘 받으면 가끔 PT나 필라테스도 했었는데 그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근육량 향상, 건강 이런 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먹는 게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운동은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는 오빠랑 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랑 저의 나이를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97년생이고 올해 29살이 됐어요. 몇 살이시죠? 92년생, 올해 34살. 네. 나이가 좀 많네. 제가 나이 차이는 5살이 납니다. 애늙은이 소리를 좀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좀 철이 들어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오빠가 나이가 실제로 34살이기도 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가? 그런 아닌데. 내가 느끼기엔 그래. 이제 남자는 막 뭐 40살, 50살 이렇게 돼도 철부지고 큰아들 키우는 것 같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결혼하고 나서. 근데 오빠는 그런 뭔가 순수한 면은 있지만 약간 가치관 같은 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편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5살 차이 전 좋아요. 전 원래 연상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종교는 저도 없고 오빠도 무교. 응. 난 종교 없어. 무교입니다. 저희 둘 다 무교해. 삶의 가치관. 가치관? 응. 뭐 난 심플한 것 같아. 그냥 행복한 거. 응. 뭐 이렇게 남들이랑 굳이 비교 안 하고 그냥 나의 행복 기준을 생각하고 그냥 그 행복 기준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나는 똑똑한 사람, 막 수학 잘하고 뭐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삶의 지혜가 많은 사람이면 좋겠어.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아는 사람. 미생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오. 그런 사람? 좋은 말이다.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러 주제의 책들도 많이 읽는 것 같고 유튜브로도 그냥 이것저것 궁금한 시사 정보 같은 거 있으면 검색해서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려면 사람이 다 수용적이어야 돼요. 새로운 지식이 지금은 넘쳐나는 시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려고 해 최대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되지 않을까? 나는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막 엄청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야망이 큰 사람은 아니고 항상 즐거워야 되는 게 1순위였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몸, 요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리도 좀 해보고 뭐 이것저것 운동도 해보고 취미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이런 정신과 몸이 둘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내 일상을 찾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잘 챙겨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기분을 선사하고 뭔가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게 저는 되게 행복해요. 누군가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보다 제가 누군가의 기분 좋게 해줬을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자, 그게 저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열심히 이제 벌고 하는 것도 다 나중에 저희가 90살,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인데 그냥 지금 욜로족처럼 너무 돈 안 모으고 너무 지금만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뭐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병원을 가기도 힘들 수 있고 자녀의 학원비를 못 대줄 수도 있고 하면은 좀 슬플 것 같아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도 좀 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 정도? 중요하지. 남자친구분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왜 궁금하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고 주로 하는 거는 구매랑 뭐 비용 예산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회사에 뭐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정한 가격에 사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메인으로 이제 네가 우리 성과를 뭐 냈어? 라고 물어보면은 물건 싸게 샀고 그리고 예산 몇 %에 대해서 관리했어?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맞아. 정말 평범하다. 진짜 평균. 그리고 남자친구 얼굴 공개는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인가요? 모자이크에도 뚫고 나오는 잘생김이던데 점점점. 일단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남자친구일 때는 나중에 헤어지면 지워야 할 수도 있으니까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결혼을 결정했으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굳이 내 얼굴이 알려지기 싫은데, 나는 뭐 SNS 잘 안 하고 SNS 안 하거든. 인스타그램도 없고 맞아. 뭐 내 사진도 잘 안 올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 찍은 사진밖에 없고 최근에는 셀카도 안 찍어요. 몇 년 동안 셀카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사진 찍고 올리는 게 막 그렇게 막 민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아주 민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그래, 좀 쑥스러워. 사진 찍고 이런 게 올리고 하는 게 내 얼굴이 올라가는 것도 좀 창피한 것 같고 쑥스럽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여자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인스타 안 하는 남자 이상형 이런 사람 많잖아요. 잘생겼는데 잘생긴지 모르는 남자, 너드남인데 잘생긴 남자, 인스타 안 하는 남자, 뭐 이런 공통점이 뭔가 자기가 잘생겼지만 그거를 과시하거나 사람들한테 막 뽐내는 거를 여자들이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오빠가 딱 그래서 아주 좋다. 그리고 오빠는 제가 맨날 잘생겼다 해도 아니라고 해서 좋아요. 자, 다음으로 서로 잘 맞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나부터 해? 응? 뭐 되게 많지. 근데 큰 거는 둘 다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잠기가 밝은 게 예민한 포인트가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나도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거든. 성격이 좀 급해서 뭔가 차 막히고 그러면 스트레스 좀 받는데 그런 거 말고는 뭐 일상에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 약간 말랑말랑해요. 죄인데 별로 일정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뀌어도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아. 그 나는 원래는 P인데 예전 회사들을 입사할 때 MBTI 검사했었는데 그때는 ENFP였어. 그게 내 성격에 맞는 것 같아. P는 맞는 것 같아. 근데 회사에서 하도 이제 일정을 지키는 일, 난 물건을 사는 일을 하잖아. 근데 물건을 살 때 중요한 게 납기거든. 필요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게 30일까지 들어와야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할 텐데 그게 꼬여버리면은 손실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병적으로 그런 거 관리하다 보니까 J로 된 것 같아.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난 별로 그냥 큰 계획은 잘 안 세우고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한나는 밖을 좋아하니까 한나가 밖에 나가면 난 또 그게 나한테 또 힐링이 될 수 있다. 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그치, 그런 것도 잘 맞는 포인트지. 나는 나대로 친구들이랑 밖에서 노는 동안 오빠는 또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낼 때도 있고 하면은 일상이 잘 맞는 거지. 나중에 결혼하고 그런 게 좀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남자들은 결혼하고 막 뭔가 와이프가 친정 갔다 오면 좋아하는 막 영상들도 있잖아. 쇼츠 같은 거. 맞아. 그게 나한테 좀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부 필요한 사람인데 그리고 한나는 저기 집도 가까우니까 친가가 맞아. 집에서 자주 가고 친구들도 보고 하면 나도 혼자서 집에서 책도 읽고 두부랑 콩이나 놀고 시간도 보내고 좋을 것 같아.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해드릴게요. 남자치고 되게 섬세하고 자상한 편이에요. 굉장히 자상한 편이에요. 말을 막 오글거리게 막 뿔 떨어지게 하는 자상함 말고 사소한 거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그거 바로 캐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챙겨주고 나 뭐 먹고 싶다 뭐 나 요즘 이거 꽂혔어 그러면 그런 거 막 레시피 찾아서 뭐 만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막 옷 같은 거 고를 때도 잘 골라줘요. 평소에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쁘게 좀 하고 부드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불만지. 담배는 둘 다 안 하고 술 마시는 게 가끔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는 정도? 그런 것도 비슷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명이 너무 잘 마셔서 계속 마셔도 안 취하고 한 명만 기분 좋으면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되게 비슷한 게 중요하거든요. 오빠랑 저랑 좀 둘 다 깔끔 떠는 편인데 그게 비슷해서 좋아요. 둘 다 깨끗한 편이고 레벨이 비슷해서 한 명이 괴로운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저분하려면 둘 다 지저분한 게 좋거든요.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너무 차이가 크게 나면 결국 한 명이 다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갖고 있던 이상형. 이 이상형이라는 거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거든? 그 사람한테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이상형이 궁금했나 봐. 사람 행동을 보면은 사소한 행동에 이게 배려심이 깃든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 보이더라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식당에 갔을 때, 뭐 길을 걸을 때, 뭐 그냥 타인하고 얘기할 때,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음식점에 배달했는데 음식점에서 뭐 배달 사고가 났어. 뭐 그럴 때 하는 사소한 매너, 예절. 난 그 기본적인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근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갖춰진 사람을. 말의 어폐나 모순이나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좋아. 왜 이래서 자꾸 우리 컨텐츠 찍는데 방해 마라. 그런 사람? 담백한 사람? 이렇게 꾸밈이 없는 사람. 솔직 담백.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나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고 근데 그냥 봤을 때 느낌이 가는 사람? 그리고 옷 잘 입는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저는 일단은 성격이 가장 중요한데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외모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 외모가 다인 사람도 있지만 저는 딱 제가 생각하는 기준만 넣으면 그 뒤부터는 성격만 보거든요. 괜찮다 하면은 그 뒤부터는 성격만 보는 것 같고 성격은 지금 오빠처럼 좀 차분하고 배려심 많고 자상하고 근데 좀 웃겼으면 좋겠긴 해. 제일 중요한 게 허세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고 막 자기 막 뽐내려고 막 과시하고 나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 나 누구랑 친해. 나 뭐 얼만큼 벌어. 이만큼 잘생겼어. 막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들을 자꾸 어필하면서 상대방이 날 좋아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난 자존감이 낮아 보이더라고. 좀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고 그래서 허세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잘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잘난 거 다 아는데 굳이 막 그런 거 계속 어필하면 조금 기호감? 저도 좀 예의 바른 사람이 좋아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어디 식당이나 매장 가서 사람들한테 좀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그런 게 언젠가 나한테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 지금은 좋으니까 연인끼리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누구나 다 잘해주는데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싸울 때나 사랑이 좀 식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나 사람을 다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회피형 진짜 싫어요.
얘 드라마 캐릭터에서 그런 사람이 해피형이래. 집안이 망해갈 때 애들 다 버리고 집 나가는 엄마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힘든 거를 해결하거나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는, 그냥 눈 감아버리는. 해피형들은 싸우지도 않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말 없이 그냥 연락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화나는지 알 수도 없어. 그 사람은 왜 화나는지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잖아. 아,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그때 그냥 끊어버린대. 나한테 기분 상하게 했다? 그럼 거의 바로 말하는 편이거든요. 나는 사실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속상했어 이렇게 말하면 당장 내 화를 풀어줘 이런 것보단 그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오빠랑도 싸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서운하다고 가끔 얘기할 때 있잖아. 뭐 몇 달에 한 번이지만. 근데 오빠도 그런 걸 기다려 뒀다가 다시 안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로 잘 풀어가는 그런 삶이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외적으로는 키는 잘 안 보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오빠 키가 커서 너무 좋아요. 정말 듬직하고 멋있어요. 얼굴도 원래는 딱히 추구하는 게 크게는 없고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예쁘거나 또 너무 순둥한 건 싫거든. 왜냐면 같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오징어 되는 것 같아서 차은우가 내 남자친구 한다 그러면 난 괜찮아요. 약간 이런. 아니 차은우도 괜찮아. 그치. 괜찮아요. 막 100억 가진 누구 뭐 몇 빵원 있는 차은우 이러면 사람들 차은우 부르잖아. 그럼 나는 그냥 차은우 괜찮아. 나보다 예뻐서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남자답게 생기고 호감형인 사람이 좋은데 그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오빠는 너무 예쁘지도 않고 그냥 딱 적절해. 약간 귀여운 포인트도 살짝 있고 잘생긴 포인트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옷 잘 입어서 좋아요. 막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 말고 그냥 단정하게 자기 핏 잘 맞는 거 잘 찾아서 입는 그런 사람이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둘 다 계산은 정확히 해보진 않지만 연애 초반에는 특히나 오빠가 더 막 다 사주려고 막 그랬는데 저는 받아보면서 하는 연애를 거의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뚝딱거렸다. 이걸 내가 이렇게 다 오빠가 사주는 대로 다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오빠가 자꾸 밥을 사줘가지고 좀 안절부절 못했는데 지금은 사주면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오빠도 처음에는 제가 자꾸 산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서로 사주고 싶은 사람이 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누군가한테 뭘 해줬을 때 본인이 더 기쁨이 크다? 오빠도 그래? 오빠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둘 다 서로 사주려고 해요. 드디어 첫 만남 썰. 이거는 제 쌍수 브이로그를 보시면 그때 오빠 카페에 앉아있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가 저희가 딱 처음 만나서 오빠가 제 번호를 물어본 날이거든요. 이제 강남역 카페에 이제 미나랑 가서 저는 이제 미나가 대학원에서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어주고 그리고 오빠는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빠가 저를 몇 번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데 그게 제 카메라 찍는 모습을 보고 유튜버가 신기해서 쳐다보는 줄 알고 내가 오히려 눈 마주치면은 저 사람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게끔 내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겠다 하고 오빠를 안 쳐다봤어요. 근데 오빠가 나가면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인스타를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돼? 응. 근데 나는 운명이란 말은 좀 잘 안 믿는 것 같고 인연이라면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원래 나는 강남에 친구를 만나면은 항상 가는 카페가 있거든. 알베르라는 카페가 있어. 근데 그 알베르라는 카페가 약간 카공하기 좋은 카페야. 카공으로 유명해. 근데 거기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자리가 없었어 아예 한 자리도 없어가지고 알베르 밑에 보면 또 카페가 한 두세 개가 있어. 근데 갔는데 거기는 좀 읽기가 좀 빡세더라고. 막 너무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제 커플들끼리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런 카페라서 그리고 자리도 없었고 심지어. 그리고 돌다가 한 4번째 가는 카페인 것 같아. 뭐 자리가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 그리고 조용하고 좀. 그리고 날도 그렇게 생각보다 안 추웠어. 그날 겨울이긴 했는데. 그래서 밖에서 그냥 책을 읽었지. 친구 만나기 전에. 아직 기억나는 게 그 핑크색 스웨이드 자켓이랑 치마를 입었던 기억이 있어. 맞아. 그 내가 마주보는 곳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보는데 예뻐서 계속 봤어. 밀끌밀끌. 그래서 저 사람 참 예쁘다 그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길에 내가 물어봤잖아 인스타그램. 근데 나는 사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연락을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을 사실 했었어. 진짜? 5살 차이라서
뭐 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좀 그랬었죠 사실. 근데 뭐 자기도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괜찮아가지고. 근데 오빠가 말한 포인트가 저도 똑같이 있었던 게, 저도 미나랑 가려고 찾아놓은 카페를 갔는데 생각보다 테라스 자리가 겨울이니까 이제 천막 같은 거를, 비닐 같은 걸 쳐놓으니까 밖에도 잘 안 보이고 뭔가 애매한 거야. 그 천막 바깥으로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카페는 그런 천막이 안 쳐있고 완전 개방된 테라스고, 오늘 겨울치고 처음으로 안 추운 날이니까 이제 거기를 가보자 하고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 오빠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 카페로 안 왔으면 못 만났고, 그리고 그치. 그 카페로 왔어도 만약에 안으로 들어갔으면 못 만났을 거야. 그치. 토끼 던져갈래? 다음 질문. 애인의 과거를 신경 쓰시는지. 애인의 과거를 신경 쓰시나요? 알고 싶진 않은 것 같아.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럼 그것도 궁금하다.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지 적은 사람이 좋은지. 그것도 그냥 모르고 싶어. 모르고 싶어? 약간 저런 걸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잖아. 그건 뭐 모르고 싶은데. 이거 아마 나의 내 말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 많지. 많아. 근데 나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특히 여자는. 아무래도 여자들은 보통 공감 능력이 높고 서로 막 챙겨주고 막 그런 사람이 많고, 친구들끼리. 그리고 남자들은 서로 무뚝뚝하고 각자 개인 생활, 마이웨이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상대방을 챙기는 정도나 배려하는 정도나 이런 게 좀 수준이 달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자랑 남자랑 만났을 때 항상 여자가 남자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고, 아, 왜 남자친구는 다른 저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한테 자상하게 못해주고 이렇게 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여자들은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꽤 많아. 지금 나의 남자친구는 전 여친들의 작품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이 뭐 서운하다고 하면 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연애의 고수가 되는 거지. 카사노바 이런 얘기랑 좀 다르고, 건강한 연애를 하면서 여자를 대하는 방법을 잘 배운 그런 사람이 좋다. 너무 뚝딱거리고 막 여자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려면 피곤하다. 그래서 저는 오빠가 연애 경험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라서 전 여자친구들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오빠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전 연애에서 배운 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도 내 거고 앞으로도 쭉 제 거기 때문에 과거는 별로 상관없고 오히려 그 여자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오빠 차 블루투스를 제가 이게 되지. 차 블루투스에 제 핸드폰을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제가 아닌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소름 돋게 저랑 비슷했어요. 성이 없고 그냥 땡땡의 아이폰 이렇게 돼 있어서 내 이름 인식이 잘못됐나 하고 그걸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오빠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그래도 그냥 웃긴 해프닝 중에 하나지, 얼굴을 알든 뭐 사진을 보여주든, 뭐 사진도 제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봐도 전혀 타격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 만났나 보다. 옛날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사친 남사친 문제는 쿨한 편인지. 나는 내가 쿨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네. 이거는 다른 사람 의견이 궁금하긴 하다. 완전 보수적인 사람은 연락하는 거 아예 안 되고, 남자친구 생겼으면 남사친 절대 안 되지, 연락도 다 끊어야 되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여자 중에는 남자친구 막 인스타 팔로워에서 여자 싹 지운다든지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 우리 둘 다 그냥 적당한 것 같다. 근데 저는 지금의 기준과 예전의 기준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남자친구, 지금 오빠도 그렇고 예전에 만났던 사람도 그렇고 완전 개방적인 편이었어요. 왜냐면 뭐 환경이 어떻든 바람 필 사람은 무조건 핀다. 그거는 약간 선천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형성된 성격이 어느 정도 굳혀져서 바람 필 사람은 바람 피기 힘든 환경에서도 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풀어줘서 아무리 자유롭게 내가 해줘도 바람 안 필 사람은 안 피더라고. 오히려 저 사람 만나도 되고 여행도 가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람 핀 경우도 되게 많았어. 음. 내가 너무 개방적으로 해주니까 필사는 되게 많이 피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상처를 전혀 안 받고 오히려 다행이다. 빨리 걸러서 내 시간을 1분이라도 더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고마워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오빠도 되게 아무나 만나도 상관없었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이잖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는 싫어. 오빠가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오빠한테 추근덕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이라도 품을 수 있잖아? 난 그런 상황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결혼할 사람이니까 여자들이 있는 모임으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건 싫고 근데 뭐 오빠가 나가는 동기 모임 같은 경우는 다 건강한 모임이기 때문에 뭐 늦게까지 술 먹고 밥 먹고 해도 어차피 다 같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막 둘 다 극단적이진 않은 것 같아. 결혼을 다짐한 이유, 계기. 내부터 얘기할게. 그래. 방금 말을 많이 해가지고. 첫 번째는 안정감이 들고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 자기랑 같이 있을 때의 영향을 받는 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 뭐 요리나 청소나 정리정돈이나 수납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변화하는 내 모습이 좋다. 그리고 만난 지 이제 우리 1년 돼가나? 1년 정도 돼가지? 조금 있으면 1년이다. 근데 아직도 나는 꾸민 모습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뭐 한 번씩 꾸미고 이제 데이트하러 나오잖아. 아, 저 사람 진짜 예쁘다 생각해. 그리고 자는 모습이 되게 귀엽다. 곤히 자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플 때 좀 케어도 잘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 싹싹하게 잘하고 그런 것들 세세한 거 더 많지. 저도 일단 오빠가 말한 거 거의 저도 똑같이 해당하고 잘 맞는다고 했던 점들 성격적인 면도 되게 크고 요즘에 최근에 느낀 거는 뭔가 의사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안 하고 막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도 되게 결혼하기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 그리고 집안일도 그렇고 제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오빠가 더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못하니까 뭐 자기가 해 뭐 이러면서 여자든 남자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빠는 뭐든지 막 배우려고 하고 못해도 뭔가 해보려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힘든 일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외적으로도 다 너무 괜찮아서 애기가 태어났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빠가 모자이크하지만 쌍꺼풀이 진하고 오밀조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애기가 오빠를 닮아서 쌍꺼풀 있으면 저처럼 쌍수를 안 해도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한국은 여자들이 키가 큰 걸 선호하잖아. 아이돌들도 점점 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평균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키가 클 것 같아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무한테나 예쁘게 잘해주지 않고 저한테만 더 유독 잘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빠 가족분들도 진짜 다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콩이랑 두부를 제가 키우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의 전제 조건 필수적인 게 동물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빠가 두부랑 콩이를 너무 예뻐해주고 동물 사랑해서 다행이에요. 언제 결혼하세요? 2025년 10월 예식입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하나도 걸리는 게 없었는지. 또 결점이 크지 않으면은 뭐 그냥 품고 가는 거지. 100% 맞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나는 A, B, C라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충족하는 사람이면서 나머지 것들은 이해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맞아.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이해할게. 조금씩 서로 뭐 이런 부분 좀 맞춰서 예쁘게 만나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든 걸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 좀 까다로운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맞아. 그런 사람은 저기 차은우랑 결혼해야지. 모든 게 다 완벽하면.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생각해보고 그걸 충족한 사람 만나서 현명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양보하고 그 사람 이해해야지. 맞아. 자기가 진짜 이것만 포기 못하겠다 하는 몇 가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또 연애를 하면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누군가랑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났어.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점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나도 몰랐던.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진짜 싫어하는지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말을 험하게 하거나 사람을 좀 무시하는 듯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네. 내 주변에도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그래서 자존감 낮아지는데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그 사람 그 점 빼고는 다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만나더라고. 그리고 미국 간 친구 현민이 근황. 현민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몇 명 계신데 일단 하나 말씀드릴 거는 현민이를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에서 만났었는데 어느 날 현민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분이 처음에는 만나는 거 괜찮다고 했다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현민이와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재밌고 친하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약간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연애가 무조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 너무 괜찮다. 평생 안 봐도 된다. 결혼식 날 불러도 된다 하면서 이제 안 보게 됐고 현민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가끔 이제 카톡으로 근황을 전해 듣는데 스토리도 보고 근데 미국 가서 대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적이 정말 잘 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연애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모범생의 모습으로 이제 학기들을 잘 마무리한 것 같고 미국에서 취업을 도전을 해본다고 해서 지금 취업 준비라고 합니다. 네. 잘 되게 응원합니다. 아마 우리 결혼식에는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법. 이거 물어본 사람 너무 귀엽다. 아무 노력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오빠가 이제 가끔 말하는 명언인데 그치. 저 말을 되게 좋아하지. 인과관계. 그치. 인과관계. 뭐 나는 그냥 일단은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외모를 많이 보는지, 아니면은 정말 외모보다는 성격을 많이 보는지. 근데 그게 막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는 성격을 많이 봐 했는데 좀 별로인 사람 만나거나 평범한 사람이 와도 별로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외모를 많이 보는 사람은 소개팅은 쉽지 않아. 일단은 외모가 수려한 남자는 확률상 굉장히 드물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연애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길에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카페에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맞아. 훨씬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외모 같은 걸 좀 덜 보고 사람의 내면이라던가 성격 같은 거 많이 본다고 하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이런 사람 해달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만날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격이 중요한 사람은 오히려 소개팅이 더 나은 것 같은 게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데 이미 지인이 검증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잖아. 이 사람 진짜 성격 괜찮다. 이 사람 인간성 되게 좋다 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오히려 또 성격 많이 보는 사람은 소개팅이 괜찮을지도? 근데 외모 많이 보는 사람 소개팅 비추. 나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모를 커트라인만 넘으면 된다 했지만 그 커트라인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개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반에 보통 30 몇 명 있잖아.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전교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도 없는데 한 명 한 명 만나서 언제 찾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외모가 중요하다 하면은 번호 물어봐서 만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 관리법? 빨리 얘기해줘. 난 멘탈 관리 잘 못해서. 일단 제가 보기에 오빠는 웬만하면 멘탈이 잘 깨지진 않지만 너무너무 진짜 너무 힘든 일이 닥쳤다. 그러면은 그냥 멘탈이 무너지는 게 가끔 보여요. 그래서 눈에 영혼이 없어. 막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맞아.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고 오, 맞아.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는 그 모습이 있어서 가끔 안쓰러운데 맞아. 그렇지. 요즘 사회생활이 그렇게 살아남기 힘들긴 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막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일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멘탈이 깨질 일이 사실 많이 없는 환경이기도 해. 근데 가끔 가다가 가끔 뭐 호르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울할 때가 있어. 한번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은 요만한 일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안 좋은 생각으로 빠져들기 쉽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친구를 만나거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털어놓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그 사람은 평온한 상태잖아. 너 감정이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되게 객관적으로 말해주면 내가 중심을 잡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끙끙거리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밝은 척 하려고 하는 거는 우울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울할 때도 있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좋은 날도 오거든요. 무조건. 그치? 안 좋을 때도 분명 있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간 끝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우울한 날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면서 좀 쉬기도 하고 친구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분이 연애 상담처럼 올리셨는데 장기 연애는 아니지만 2년 넘게 만나다 헤어졌는데 이렇게 오래 만난 게 처음이라서 이별이 힘들어요. 언니의 이별 극복 방법은? 하면서 이건 오빠랑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시간이 약이다. 그리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 새로 생기면 이제 그냥 말끔히 잊혀지니까 그냥 바쁘게 지내면서 최대한 이 잡생각이 안 들게 이제 다른 거에 몰두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연도 찾아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겪어본 사람은 다 알 거야. 맞아. 참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안 좋아한다는 게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저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저런 일이 생기고 하면은 좀 무뎌지는 것 같아, 사람이. 감정이랑 약간 상처가 아물면서 이제 좀 뭐 굳은 살도 생기고 좀 내성도 생기고 그래도 처음이시니까 저렇게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20대 초반이나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나는 처음에 이별을 경험했을 때 뭔가 세상이 무너지는 정도로 슬펐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회복이 되잖아. 평생 그 이별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슬픈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 지금은 너무너무 슬프지만 이게 일주일, 2주일, 3주, 뭐 한 달 이렇게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거를 경험에서부터 알잖아. 그래서 당장은 슬프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아니까 좀 덜 슬플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 번 겪어도 슬픈 건 슬픕니다.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랑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게 당연히 슬프죠. 그 시간을 빨리 지나게 하려면 이제 바쁘게 지내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뭐 공모전 같은 거 준비하거나 학원 다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피곤해서 바로 골아 떨어질 수 있게 살아가세요. 맞아. 좀 잡생각이 덜 날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별 극복 방법보다는 좀 딴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잘 헤어지자고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만나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사실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바람 펴서 헤어진 건 당연히 안 힘들고 근데 막 말을 해도 안 고쳐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날 너무 괴롭게 한 사람이면 좋아하는 마음도 식거든. 그러면 이제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별 후에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이 끝났습니다. 예, 상당히 많네요, 질문이. 와, 진짜 1시간 넘게 촬영했어요. 지금 1시간 10분째인데 우리 둘 다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편이라서 오래 걸린 것도 있고 질문도 많았어요. 예,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제 다리 밑에 콩이가 있어서 콩이를 계속 만져줬거든요, 이게. 아, 귀여워. 콩이, 귀여운 거야. 그것도 궁금해하는 사람 있었다. 뭐? 여자친구가 노출 있는 옷을 많이 입는데 괜찮은지. 나도 신경 안 쓰는데. 괜찮대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도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끝인가요? 네, 여러분들 일단 질문 주신 거를 거의 90%는 다 답변을 해드렸는데 궁금증이 싹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더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뭘 해야 되죠? 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I watch you as you drive.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